자,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아, 네네. 아, 잘 들리면 제가, 좋습니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사진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 비디오 켜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찍고, 어,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스마일. 하나, 둘, 셋, 스마일.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초청, 강의를 해주실 분은 성균관대 조한상 교수님이시고요. 조한상 교수님 양력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약 한 45분 정도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조한상 교수님은, 지금 현재 성균관대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 경력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어, 서울대학교 기계 쪽을 전공을 하시고, 그리고, 조한상 교수님,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근데 박사를 어디서 받으셨죠? UC 벌클리였죠? 예, UC 버클리 바이오 엔지니어링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제가 좋습니다. 포함 안 했나? 네네네. 워낙 경력이 많으셔서 최근 경력만 적어주셔서 어, 네, 루크 필리 교수님 에서 수학을 하시면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닥은 매스 제너럴 하스피탈 에서 포스닥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엘 샤롯대에서 미국에서 이제 기계 공학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사이언스에서 조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성균관대로 오셨습니다. 현재는 뉴로링스라는 그런 회사도 만들어서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3D Neurovascular Glial Micropathophysiological System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 감사드리고요. 그, 그동안 예전에 지스트나 또는 뭐 키스트의 김웅 박사님들 해가지고 저희가 토막토막 저희가 했던 연구들을 했는데 또 간만에 하는 거라서 제가 그동안 했던 거를 좀 이제 종합적인 그런 걸로 또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그 뇌의 주요한 기능들을 많이 모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신경세포, 그 다음에 면역 파트를 한 뉴로글리아가 저희의 메인 연구 테마였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기 이제 뇌 혈류 쪽이시다 보니까 또 관심 있으실까 봐, 그래서 베스큘러 부분을 포함한 그 뇌의 그 중요한 그 코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미미크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 연구, 기전 연구를 해왔는데 그거를 오늘 이제 한 자리로 제가 좀 서머리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레스를 어드레스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한 15개 정도의 페이퍼 내용을 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깊이 못 다룬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도 여기 어디언스가 어떠실지 몰라서,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질문으로서, 네,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MPS 오건 칩의 트렌드는 단순히 이렇게 엔지니어 모드를 떠나서 실제로 이제 동물을 대체해서 실제 FDA에서도 승인이 가능한 그런 약물 비임상 평가하는 게 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뇌 칩에 관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또 이그젬플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치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치매라 함은
주로 이제 유전적인 질환에 의해서 나는 그 디펙트나 또는 호천적으로 유전적인 결함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연구하시고 기존 연구가 되시는데, 근데 그 뇌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적인 팩터는 보통 한 10에서 15%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 수많은 팩터에 의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결국 나오는 게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뇌질환을 만드는 팩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감염에 의해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리버스버란 그런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나오는 그런 디멘시아도 많고요. 또 환경 여러 가지 물질들, 오염 물질들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저희의 그 염증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뇌질환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 내부적인 팩터로는 비만이나 또는 그 당뇨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스트로크나 여러 심질환 또는 여러 가지 수술 같은 거를 하고 났을 때 그게 이제 데미지가 누적돼서 나오는 그런 내부적인 팩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뇌 질환을 만드는 그 폭탄들은 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다른 장기나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 모델이나 또는 특히 임상 모델은 거의 없고요. 가장 그나마 재현이 가능한 유전적인 침해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출신이 엔지니어 보니까 주요한 키 피처만 가급적 단순화하고 거기를 강조해서 만들면 이와 같은 실제로 바이오 하신 분께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신 이런 다양한 팩터들을 저희가 미리 프리스크리닝을 하거나 또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기술이 되고자 뇌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치매의 특이적인 걸 보면 치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있어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치매 증상이 나와서 실제로 뇌 기능 이상이 생길 때까지 보통 2에서 3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왼쪽에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디지즈만 해도 수많은 단계의 여러 가지 그 병적 증세가 누적되고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나오는데 이렇게 장기간의 이 상호작용을 심지어 동물에서든 또는 다른 데서 이걸 구현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장기적인 배양을 하면서 다양한 이런 인터랙션을 보는 게 볼 수 없는 게 기존의 모델의 단점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이제 이그젠플을 보면 초기에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나 또는 파킨슨이나 또 MS나 여러 다양한 뇌질환이 있는데 생기는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수많은 뇌질환들이 뇌 염증에 공통된 어떤 그 병적 증세를 많이 거쳐가는데 그에 따라서 그 약물을 개발하는 전략도 각 초기에 그 치매를 유발하는 그 팩터보다는 이 염증에 되게 대우 많이 타겟을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라는 게 20년, 30년 전에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20년이나 30년 전에 미리 약을 먹거나 트리트를 하기를 환자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증 증사가 나와야 그 약을 트리트하거나 그 비싼 의료 비용을 해서 검진하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약물 제약 업체들은 초기의 치매를 다루는 것보다는 실제로 병적 증세가 이제 가시화되거나 또는 하지만 그래도 리커버리가 가능한 스테이지, 미들 스테이지, 특히 염증을 조절한 쪽으로 그 많은 요즘 많은 전략들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오른쪽에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초기에 그 약물들은 초기 증상, 예를 들면 AD 같은 경우는 엔티 아밀로이드 같은 것처럼 초기 증상에 타겟팅하는 반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약물들은 다 염증을 엔티 인플라메이션 쪽에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그리고 또 왜 이제 이렇게 염증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염증에 대해서 조절하는 약물 개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칼과 같아서
면역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저희를 디펜스하는 이 방어적인 기전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방어적 기전이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트리거되거나 또는 누적되는 그런 자극에 의해서 이 방어적인 면역 기능이 오히려 저희를 공격하는 이런 퇴행적인 뉴로톡식한 그런 기전으로 또 턴오버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저희 면역 시스템은 저희를 보호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악화적으로 되는 게 전략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면역조두라는 약물 하는 개발의 업체들이 방어적인 기전을 높일지 또는 이런 퇴행적 기전을 낮출지 이거를 머리 안에 상황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듀얼 롤을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 때문에 실제로 약물 개발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뇌 면역 세포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마이크로글리아 미세알그 세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헤테로합니다. 그래서 이거 싱글을 통해서 마이크로글리아를 피노타입을 보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표처럼 걔네들의 에이징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그 면역을 유발시키는 인자에 따라서 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 면역 세포의 마이크로글리아의 그 피노타입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하나의 면역 세포에도 불구하고 어떤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어느 스테이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출 전략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이 복잡한 면역 시스템을 대해 가지고 약물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물 모델이나 임상 모델이나 또는 기존의 또 간단한 그 세포 모델에서 이 약물들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리뷰션 한 거는 그럼 이 면역 조절 약물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자나 제약 회사에서 원하는 특정 타겟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스테이지의 그 면역이나 그 뇌 퇴화가 발생했을 때 이 약물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리프로듀스블 할 수 있는 그런 뇌 면역 시스템을 만들자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그 연구 동기 중에 됐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기술은 오랜 기간 1965년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3D 티슈를 컬처할 수 있는 트랜스 웰플렛의 변형인데요. 이 트랜스 웰플렛의 장점은 미디어를 양쪽에 두 개의 챔버를 주면서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챔버에는 3D 젤 안에서 세포를 배양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미디어가 액티브하게 디퓨전 되고 퍼퓨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두꺼운 조직 배양이 가능해서 뭐 오가노이드든 또는 두꺼운 조직의 3D 스트럭처를 키우는데 굉장히 유리한 반면 얘네들이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이 두 챔버를 세퍼레이션하는 게 플라스틱 오페크한 플라스틱 멤브레인이다 보니까 이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리얼타임 이미징도 안 되고 실제로 이미징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터미네이션 시키고 뜯어내는 그런 많은 그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리얼타임이나 실제로 세포들이 오고 가는 것도 제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많아서요. 저는 이 벌티컬하게 얼란돼 있는 그런 3D 조직 플랫폼을 레터럴하게 XY 플레인으로 옆으로 깔아놓는 구조로 만드는 그런 3차원 그리고 반면 이런 3차원 두꺼운 조직을 잘 배양할 수 있게 이게 두 개의 양쪽의 그 레저버를 또 마찬가지로 패러럴하게 배치된 구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체인버든 실제로 면역 세포가 액티베이션 됐을 때 오고 갈 수 있게 하지만 꼭 액티베이션 된 이 디지즈에 관해서 액티베이션 된 것만 오고 갈 수 있게 중간에 이제 미케니컬한 베리어를 갖는 그런 채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운데에 3차원으로 자라고 있는 수많은 팩터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뇌 질환 모델이 질환 조직이 형성이 되면 밖에 있는 뇌 면역 세포가 거기에 반응한 파퓰레이션의 면역 세포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공배양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퓨리티는 저 90에서 95% 정도의 아주 높은 퓨리티로 이게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해서 딱 해당되는 특정 디지즈에 관한 이런 면역 세포에 관한 반응만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굉장히 얇은 띤 멤브레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을 모든 과정을 3차원으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피노타입을 넣는데 이제 피지올로지컬에는 여기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3차원으로 약 100마이크로 두께의 조직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저희가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4달 정도 키웠을 때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칼슘 이용을 보인 거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스폰테니어스하게 계속 시그널링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에 그 3D 조직이 디지즈 어소시 간의 액티비티가 있으면 밖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아가 이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가운데 디지즈 어소시에이티드 마이크로글리아만 저희가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만약에 이게 시비한 상태면은 리크루트된 마이크로글리아가 실제로 뉴런도 공격을 하는 실시간으로 공격하는 그런 뭐 장면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갖는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일단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 전구세포 스템셀을 가운데서 3D로 키우면 저희가 이게 장기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칩 안에서 세포가 분할을 해서 전구세포가 신경 전구세포가 뉴런이랑 S로 사이에서 3차원으로 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공배양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디지즈 팩터들이 나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아멜로이드 베타나 또는 뭐 알파시니클린의 여러 가지 디지즈에 관련된 몰레킬이 나오고 또 시간 지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망가지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유전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지만 외부의 팩터나 또는 다른 오건 투 오건 팩터에 의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봤던 거는 미세먼지 PM2.5가 와일드 타입 정상 브레인에 트리트가 됐을 때 저희가 치매와 같이 전혀 치매 유전자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을 그런 것도 봤고 뭐 미세 플라스틱도 봤고요. 자세한 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부 균들, 뭐 구강 박테리아나 겉 박테리아들의 그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물질들을 저 정상 브레인에서 트리트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치매와 같은 현상들도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장기의 다른 그 결함에 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리버 디스펑션이 나왔을 때 그 암모니아 하이퍼 암모니아 증상이 나오는데 그때 브레인이 이디마 브레인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도 이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보는 그래서 저희 한해 이 플랫폼을 이제 구성을 해놓은 이 면역 세포들이 삼중 배양돼 있으면 저희가 그동안 한 10종류에 해당되는 다양한 리스크 팩터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치매 모델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간략하게 하이라이트를 하면 지금 이게 알츠하이머를 이건 유전적으로 아멜로이드 베타를 과다 발현하는 그런 유전적 결함이 있는 치매 모델을 저희가 키우면 이 하나의 그 디펙트만 있는 모델을 키우면 이 안에서 3차원으로 장기간 배양되면서 타우 패설러지 또는 여러 가지 염증 모델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 세포들의 사면까지 되는 그 하나의 리스크 팩터로 전주기의 그 치매가 되는 모델을 저희가 처음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디지즈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예컨대 그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이제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에서 나오는 과산화산소,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타우퍼스가 나오는 유도가 되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밝혔고요. 또는 말기가 되면 이 마이크로글리아 미세 아기 세포도 이제 하이퍼 액티베이션이 돼서 특히 에스로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아이펜 가마와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폭식 이제 HO2와 그다음에 원래 저 모델에서 나오는 과다 아밀로이드 세 개가 컴바인 됐을 때
그 세포 내 그 ROS를 레귤레이션하는 메커니즘이 망가져서 그 결과 미세하게 세포의 염증 활성화가 되고 그 결과 이 마이크로글리아도 세포의 독성을 높이는 물질을 분비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말기 환자에서 나오는 증상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기전 연구를 하는데 저희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매 약물 개발하는데 다른 약물도 있겠지만 특별히 더 저희가 강조되는 거는 그 뇌 혈관이 다른 혈관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해서 일반적으로 약물의 그 머티리얼을 쓰고 있는 하이 몰리큘러 웨이티드 머티리얼들이 이제 투과가 안 되는 게 가장 관건이어서 이 뇌혈관을 가장 통과를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그 평가할 미션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치매를 보면 크게 이제 네 종류의 치매가 있는데 베스큘러 디멘시아, 그다음에 그 ADPD 또는 이제 프론트 템포럴 디멘시아 네 가지가 크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크로스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스큘러 디멘시아가 나왔을 때 AD 라이크한 치매가 나온다든가 또는 바이스 벌사라든가 이게 서로 간의 그 모델들이 서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약물 투과도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저희 BBB 모델과 앞서 그 이 염증 모델 간에 합쳐가지고 서로 간에 다른 뉴로로지컬 디스오더가 유도가 되는지 그거는 저희 플랫폼은 이게 인테그레이션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BBB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런 3차원 형상의 루먼라이크 BBB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듦으로써 컴포칼도 이미지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세포가 이 혈관을 형성된 혈관을 투과하는 장면도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3D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이 모델 가지고 이거 나노 파리클 베이스의 약물들이 잘 투과되는지 투과되더라도 뇌의 그 타이트니스를 망가뜨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플랫폼으로서 저는 데모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더 컴바인해서 이제 이그젠플로 넌 지네틱 치매들을 많이 저희가 모델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에어 폴루언트, 대기 오염 물질에 많이 노출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뇌를 보면 전혀 그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증상이 전혀 없는 유전적인 결함이 없는 그 사람의 그 뇌에서도 AD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환경 오염에 노출된 경우는 도대체 얼마나 어떤 타입의 환경 오염 물질에 의해서 그다음 얼마나 오래에 대한 그 노출된지에 대한 그 노출 빈도와 거기에 따른 그 병적 상관관계를 밝힐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통계적인 경향성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전 연구가 잘 안 돼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전 연구하는데 앞서 보였던 염증 모델과 혈관 모델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양한 그 환경 오염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카본, 특히 이제 사이즈로는 저희가 10짜리, 2.5짜리 PM 1짜리 세 종류를 테스트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은 뇌혈관을 잘 통과를 못하고요. 그리고 1짜리는 통과는 잘하는데 자체적으로 막 서로 연결되고 막 그래서 좀 더 릴라이블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또 양쪽으로도 많이 제일 파퓰레이션 많은 PM2.5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기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BBB를 잘 통과를 한 이 염증 물질들이 그 세포 내에 그 여러 가지 염증들을 유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각각 세포 모델들을 이제 자기가 어셈블리가 가능해서 전체로는 볼 수 없는 각각 개별적인 세포의 비हे비를 다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미세하교 세포는 이런 미세 물질이 나오면 열심히 잡아먹는 그런 그 대식작용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는데 반면 성상세포 에스트로사이트는 이 대식작용 특히 이 PM 파리클의 그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도하게 노출되면 이 성상세포가 염증화되고요. 그 본인이 염증화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미세하게 세포도 염증화를 시켜서 결국은 모든 뇌면역 세포가 다 염증화돼 가지고
결국 이제 뇌세포를 뇌세포에다가 데미지를 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상 뇌세포가 AD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온 것을 저희 세포 모델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환경 물질 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 뇌로 들어가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기 오염 물질은 그 렁뿐만 아니고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호흡을 하면 이 그 오펙트리 벌브로 연결되는 이 노즈 브레인 액시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얇은 상피 세포가 있는데 여기가 타이트하지만 굉장히 경로가 쇼트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그 패소제닉들이 여기를 통과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코로나가 들어가면 이 여기에 센서리 뉴런들이 망가지면 냄새 맡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 코를 통해서 통과하는 그런 경로가 또 있고요. 또는 앞서 그 미세먼지처럼 저희가 많은 그런 물질들을 호흡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앞서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염 물질들이 패소제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렁을 직접 통과해서 가거나 또는 얘네들이 저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렁이든 혈관이든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브레인에 갔을 때의 문제들이 이제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경로는 저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제 장에서 이 장막을 투과하는 그런 패소제닉도 있고 또는 장 안에 저희 세포의 10배가 넘는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교란시켜서 여기서는 장내 그 염증화를 통해서 나오는 물질들이 또 겉을 통과했을 때 이더 혈관을 통해서 브레인으로 가던가 또는 다이렉트한 패스에 해당되는 베이거스 너브 시스템을 통해서 다이렉트하게 브레인을 가는 이런 겉브레인 액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궁극적으로 이제 브레인만 가지고 이제 질병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장기를 통해서 통과하거나 또는 통과하면서 각 장기에 염증들이 추가적으로 팩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스터디로는 이 다른 장기들과의 그런 코릴레이션을 보자는 게 이제 연구 방향이었고요. 거기에 첫 번째 단계로 일단 장기 모델은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그 팩터만 따다가 브레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전 연구를 먼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구강 박테리아 중에서 진지바이올이라는 그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분과 알츠하이머가 걸리는 환자들의 그 코롤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강에 이제 이제 바이러스가 줄이면은 실제로 치매에도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임상학적인 그런 observation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하기 바로 전에 진지바이러에서 나오는 그 톡신 중에서 RGPB라는 놈이 그 머리 안에 있는 성상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 결과 치매와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병적 증세가 나오는 것이 관측이 돼서요. 그러면은 저 분명히 머리에는 마이크로글리아도 같이 있는데 마이크로글리아 쪽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해서 앞서 보였던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앞서 페이퍼에 나왔던 것처럼 RGB 뿐만 아니고 에서 에스트로사이트이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밖에 추가적으로 그 톡신들이 나오고 그거는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하고 그래서 양쪽의 면역 세포들이 염중화되고 그리고 각각의 면역 세포가 된 것뿐만 아니고 서로 간에 또 부스팅 역할을 하고 그 결과 이 삼중으로 뇌세포를 공격을 하는 그런 기전들을 저희가 이제 각각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전 연구를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많이 관심 있는 건 겉 박테리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 수많은 굿 또는 배드 박테리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작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굿 박테리아가 줄어서일지 또는 어떤 배드 박테리아가 늘어서일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워낙 그 수나 종류에 있어서 다양하고
그리고 장과 브레인이 이제 물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에 많다고 해서 과연 그 박테리아가 브레인까지 가는지 또는 어떤 물질에서 물질이 전달돼서 브레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막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도 이 수많은 박테리아 중에서 과연 브레인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임상학적으로 몇 개 밝혀낸 게 있는데 그중에 이콜라이 K1이라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패소진 톡신이 브레인까지 도달하는 게 관련치기 돼 있고요. 특히 이 톡신 같은 경우는 DNA를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DNA를 망가뜨리는 그런 기전이 이제 그 사전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모티베이션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콜라이 이 박테리아가 뇌에서 관측이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콜라이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톡신 중에서 콜리벡틴이라는 이 톡신이 그 DNA를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기능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에 저희가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럼 이제 이 특별한 박테리아가 어떻게 이 겉에서부터 브레인까지 수많은 배리를 통과한 브레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기전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콜리벡틴이라는 톡신이 겉의 에피델리얼의 베리어도 붕괴시키는 것을 저희가 관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솔루블 벡터들을 포함해서 이걸로 이제 BBB도 통과하는 것을 저희가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 톡신은 저희 그 디펜스 시스템에서 에스트로사이트과 마이크로비아가 저희를 프로텍션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교란시키는데 이 박테리아가 그 스캐빈저 이스케이프하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서 이 두 가지의 그 면역 세포들을 패스해가지고 브레인까지 곧장 이제 도달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오는 이 콜리벡틴이라는 톡신이 이 뉴런 안에서 침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DNA 특정 DNA를 망가뜨리면서 어떤 게 에이징 마커라고 볼 수 있는 P16이나 2A1들을 이제 과다 분비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결과 파킨슨의 그 패소제닉 마커에 해당되는 알파시니클린들이 과다 분비되고 걔네들이 포스포레이션 돼서 응결까지 되는 그런 PD와 같은 증상이 이 박테리아만에 의해서 나온 것을 저희가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파킨슨의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 없더라도 증상학적으로는 PD-라이크한 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또 처음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던 것, 또 리포트된 것, 저희가 추가했던 거는 헬리코박테리아. 주로 이제 위나 또는 소장에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박테리아가, 또 이제 톡신들 중에서, 그, 백A라는 톡신이 나오는데, 사전 연구에서 이 톡신이 브레인까지 투과하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특히 이게 브레인에 LRP1이라는 리셉터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배출하는데 리셉터 역할하는 그런 펌핑 역할하는 리셉터인데 그러니까 A베타 같은 경우 아멜로드 베타는 이 LRP1에 바인딩돼서 그래서 엑소사이토시스라는 데 정상적으로 쓰는 그 리셉터인데 이거에 이 헬리코박테리에서 나오는 백A가 바인딩돼서 그걸 통해서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게 관측이 됐고요. 그리고 사전 연구에서는 그 결과 앵그자이티 그런 어떤 사이클러지컬한 그런 디스펑션이 나오는 것까지 이제 리포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러면 이 백A가 정상적인 LRP1 리셉터를 타고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뭔가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LRP1이라는 리셉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A베타를 바인딩하는 리셉터인데 이 LRP1을 모든 뇌세포에서 다 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 안에 있는 과다 발현돼 있는 아멜로이드 베타를 이런 에스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나 그러니까 업테이크에서 대식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LRP1 리셉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에도 발현돼 있고 그리고 아멜로이드 베타를 또 리사이클을 하려고 뉴런에도 발현이 돼 있는데 그 여기에 이제 백A가 들어오면 이 얘네들을 다 타겟팅 해가지고
면역 세포도 교란시키고 그다음에 뉴런도 디제너를 시키는 쪽으로 다 작용하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기존 연구를 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테리아에서도 치매와 같은 특히 저희가 여기서 봤던 거는 여기서는 아멜로이드랑 타우 프로틴이 알파시누클린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AD 라이크, PD 라이크 아니 요즘은 이런 듀얼한 멀티플 그런 디스오더를 디멘시아를 좀 보고 있는데 헬리코박테리아에서는 이런 AD 라이크, PD 라이크한 멀티플한 디멘시아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기존 연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물질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들을 저희가 또 이제 업테이크하는 그 푸드로 하는 환경 물질 중에서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관심을 갖는데 일단 미세 플라스틱은 저희가 업테이크한 양쪽으로는 엄청나고요. 네, 그래서 수많은 장기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전문가들께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이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목했던 거는 양쪽으로 질적으로 우리 머리에 이제 해가 될 만한 것을 제가 골라봤는데 일단 양쪽으로는 폴리스타인이 제일 양쪽으로 많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폴리스타인 자체만 있을 때는 되게 이제 이너트한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에서 리액션이 있으면 얘네들이 여러 가지 펑셔널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톡식 톡시시티가 되게 올라가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세 플라스틱 폴리스타인 계열의 미세 플라스틱 저희가 특히 나노 스케일을 썼는데 이걸 하면 동물 모델에서 BBB도 통과하고 그다음에 뇌 염증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뇌의 그 독성화가 되는 것을 동물 모델에서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 연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 왜 염증이 생기는지 왜 신경세포가 망가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기존 연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그 면역 시스템들이 이거를 대식작용을 통해서 열심히 이걸 업테이크를 아주 실시간으로 잘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식작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오토파고존과 라이소솜이 이거를 바인딩하는 그런 대식작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토파고존과 이 라이소스가 두 개 같이 하면서 외부에 나온 물질들을 아주 강한 산성 물질들 안에 분비해가지고 녹여서 그걸 분해하는 과정이 대식작용인데 이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산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는 그 효율이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라스틱이 과다하게 하면은 이 몸에서는 계속 이거를 대식하기 위해서 pH 4.5짜리 산성 물질이 이 라이소솜에서 계속 분비가 되는데 그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이 라이소솜이 자체의 산에 의해서 붕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산화 물질들이 그 랩아이온이라는 아이온 물질들이 산성 물질이 바깥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리크된 산성 물질들이 베날 이 아이온들이 저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손상을 시킵니다. 특히 이 산화 물질에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하는 마이토콘드리아인데 앞서 그 치매 기전에서도 마이토콘드리아가 그 외부의 그 산화 물질에 의해서 망가지는데 여기서는 라이소솜에서 리크된 그런 산화 물질에 의해서 저희 몸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망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특히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여기서 나오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릴리즈되는 카디오필린이라는 프로틴에 의해서 그 세포의 그 인플러머죠. 면역을 유도시키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는 NLP3라는 인플러머즘을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그 결과 이 면역 세포가 더 이상 대식 작용보다는 염증 작용으로 턴오버되는 그런 기전을 저희가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에스로사이트과 마이크로글리아가 이게 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대시작용을 하다가 그거를 클리어하지 못할 경우는 라이소솜 망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서 이 염증화되면서 결국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배드가이로 턴오버되는 것을 저희가 또 최초로 기존 연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퍼블리시한 건데 그 전까지는 이 여러 다중 장기간의 그런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뇌는 저희가 풀 모델이 있지만 다른 장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트리트해서 거기서
숲을 씹업해가지고 저희 브레인 모델을 평가해서 아주 간단한 그런 다중장기 모델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겉은 저희가 풀 스케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다중장기, 삼중장기를 공배하는 구조로 처음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저희가 이그젠플로는 겉 브레인 엑시스인데 기본적으로 겉과 브레인은 뭐 여러분도 많이 개인적으로 느끼겠지만 서로 간에 굉장히 인터랙션이 큽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건이든 안 좋은 조건이든 디지 조건이든 브레인에서 나오는 영향들이 겉에도 영향이 있고 겉에서 나온 영향들이 브레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과정인데 어느 이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에 의해서 리스크 팩터가 이제 심해지면 이 좋은 과정이 오히려 이제 이 장기 간의 그 인터랙션도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면은 한쪽에서 나오는 질환이 다른 쪽에 또 질환을 트리거시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중장기가 실시간으로 얘네들을 키울 수 있는 다중장기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과 브레인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로 두 가지의 루트가 있는데 혈관을 통해서 연결되거나 또는 신경 다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혈관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모델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래서 브레인과 겉과 혈관 삼중 장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멀티 체인버의 한쪽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브레인 세포들을 3차원으로 배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3D BBB를 혈관을 저희가 이제 3D 형상으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겉에 상피 세포를 가지고 이때 루먼 라이크라는 게 3D로 저희가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게 다양한 이게 다중 세포들 4종류, 5종류에 해당되는 세포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리얼타임에 컬처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실제 그 형광 컴포컬 이미지를 제가 컬러만 조금 수도 컬러로 바꿨는데 이게 실제 디바이스입니다. 파란색이 겉에 그 3차원 그 상피세포의 레이어고 그 얘네들이 저희 그 마이크로 채널에 의해서 구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멍이 솔루브 팩터가 들어갈 수 있게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뇌혈관을 또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혈관 루먼 형상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코너에는 신경세포 노란색 녹색의 신경세포 그다음 노란색의 성상세포가 있고요. 특히 성상세포가 여기서 뿜어 나와가지고 뇌혈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엔드피틀 형성한 구조가 저희가 칩 안에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장기를 서로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피시올로지컬하게 봤을 때 겉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타이트니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미디어를 스태틱하게 놨을 때 또는 다이내믹하게 흘렸을 때 이런 타이트니스가 어떤지 뭐 예상했던 것처럼 다이내믹한 컨디션에서 타이트니스 마커들이 올라가고 또는 이 에피셀리올 셀의 피노타입에 대한 마커들도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피지올로지컬 렐러브한 그런 겉 모델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혈관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혈관 쪽도 타이트니스가 대표적인 특징인데 조언이나 또는 혈관 마커들 CD31 같이 혈관들도 제대로 피지컬하게 잘 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이 뇌 모델에서 나오는 에스로사이트의 엔드피트가 이 BBB 바깥을 잘 이렇게 랩업하고 연결하고 그다음 거기에 특별히 이제 워터 몰리큘에 대한 아쿠아리움 포들이 잘 발현되는 것까지 해서 뭐 이제 실제로 그 자중 장기와 비슷한 특징들이 나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확인한 모델에 이제 디지즈를 이제 미믹을 하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콜라이, K1 스트라이브에서 나오는 컨디션 미디어를 정상 겉에다가 트리트를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LPS도 넣었을 때, 솔루브 벡터로 트리트 했을 때, 다른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는데, 당연히 겉에서는 그 타이트니스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혈관 쪽에서도 타이트니스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에스로사이트의 그 염증 마커의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G팹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뇌 조직 부분에서는 신경 그 시냅틱 그 인테어를 볼 수 있는 시냅틱 마커들에 대한 마커들 사인 원이나 또는 에스로사이트의 그 염증 마커에 해당되는 C3들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전혀 디지즈 마커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면역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에 나오는 이 톡신에 의해서 저 뇌혈관까지도 약해지고 그다음 뇌염증까지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브레인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그 브레인 쪽은 AD와 PD 모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D 모델과 PD 모델을 3차원으로 배양을 했을 때 브레인 쪽에서는 당연히 에스로사이트 염증 마커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네틱한 임페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AD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멜리드 베타가 올라가고 타우들이 올라가는데 그럴 때 그 혈관 쪽에서는 에스트로사이트 액티비티 마커가 올라가고 타이트니스도 무너지고 장도 무너지고 그다음 장에서는 특히 장의 면역 마커에 해당되는 CD13까지 올라가서 장내 면역까지도 교란시키는 것을 저희가 아주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대표적인 예상됐던 그런 팩터로만 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 쪽에서 드라이브했던 그런 디지즈나 또는 브레인 쪽에서 드라이브하는 디지즈가 특히 혈관을 통해서 솔루블 벡터 폼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그 데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그 팩터들 리스 팩터나 마이크로바이옴을 트리트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다른 장기에 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이미 문제가 있는 치매 브레인에 대해서 뭐 프로바이오틱 같은 것을 장 쪽에 트리트했을 때 이게 이제 리커버리가 되는 그런 것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도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 제가 그럼 회사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 모델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의 그 내적 수액은 가장 좋은 브레인의 여러 가지 디지즈를 볼 수 있는 마커로서 가장 좋은 샘플이 내적 수액인데 내적 수액은 이른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저수지와 같거든요. 모든 물질들이 다 이 저수지에 모여서 림프 노드로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여기에 배출되는 게 림프 노드뿐만 아니고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를 통해서도 나갑니다. 코로이드 플렉서스는 우리 CSF를 구성하는 그런 체인버의 한쪽에 레이어가 있고 그 안쪽에 또 뇌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그 CSF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배출이 되거나 또는 뇌혈관에서 이 반대로 리버스에서 들어오면서 뭐 뇌척수액 쪽으로 들어오는 나중에 약물 전달 타겟팅으로도 쓸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뇌혈관 물질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자체적인 면역 시스템으로 매크로페이지가 레지던트 매크로페이지가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CSF를 구성하는 프로틴들도 이게 자체적으로 분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CSF의 피지올로지나 또는 여러 가지 디지즈 프로그레션이나 또는 테라피틱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용도로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을 구성해서 가운데 CSF 안에 오픈된 구조의 CSF를 만들어서 저 코로이드 플렉서스를 키우면 이 얘네들이 이제 3차원으로 자라다가 이게 딜리 같은 그런 3차원 구조물도 이게 막 이제 만드는 그런 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CSF를 구성하는 프로틴도 더 나오고 나중에 치매 모델 같은 경우 여기다가 A베타나 알파스닉 같은 걸 넣으면은 얘네들이 우리의 그 에피델리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챔버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 바깥에는 그 레지두얼 매크로페이지가 자랄 수 있는 3D 조직이 있고, 바깥에는 앞서 보여줬던 루먼 라이크엔 그런 뇌혈관이 있는 그런 또 구조가 제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삼중 조직 모델을 해서 보니까 기존에 제가 그 레퍼했었던 사이언스 페이퍼보다 더 많은 CSF 구성 프로틴들이 잘 분비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형상도 좀 더 피지올로지컬한 3D 스트럭처에 다른 세포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많은 CSF 프로틴들이 분비되는 게 확인이 됐고 여기에 이제 디지즈를 미믹하기 위해서 CSF 챔버 부분에 뭐 AD나 또는 PD의 주요한 팩터들 솔브 팩터를 넣었을 때 얘네들의 그 타이트니스가 바뀌고 타이트니스가 줄어들고
또는 이 레지던 매크로페이지가 이 배리어를 통과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얘네들을 클리어하는 그런 파고사태 액티비티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매크로페이지의 인게이지먼트도 제가 플랫폼에서 모델을 했고요. 또는 혈관을 통해서 나오는 패소제닉한 걸 보기 위해서 반대편의 혈관 쪽에 저희들이 이때는 아이나스를 획득을 했더니 면역 물질, 레지던 매크로페이지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염증화 되는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배리어를 가지고, CSF 쪽이든 또는 혈관 쪽에서 오고 갔을 때, 여기에서 그 혈관의 기능과 또는 이 면역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해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면역 시스템과 혈관은 저희가 이게 대형 어레이로 해서 하이스루프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자동화 되게 버전으로 라지 스케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임상 중이거나 또는 전임상 약물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약물들의 유효성들을 지금 한 14건, 15건을 저희가 평가해서 그 성능 평가도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저희 랩 멤버들과 저 회사가 어찌 보면 한 몸인데, 저 좋은 연구 랩에서 저 사업할 수 있는 것까지 좋은 이제 모델을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정말 재밌고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질문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 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지금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뭐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너무너무 우선 재밌었고요.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런 칩 모델에서 저희가 사실 뉴로베스큘러 커플링에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뉴로베스큘러 커플링과 연결된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이런 칩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스트로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그런 쪽에도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잠시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숏 앤서로 둘 다 가능합니다.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일단 기본적인 칩은 확장과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델이 밸리데이션 되면 그걸 에딩하는 거는 조금만 더 옵티마이즈를 하면 쉽게 가능한데 앞서 보여드렸던 BBB 모델의 실은 그 반대편에 챔버가 하나 더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에스로사이트나 뉴런 같은 거를 공배양해서 삼중 배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오늘 발표는 안 했지만 퍼블리션 것 중에서 미세 금속, 알루미늄을 넣었을 때 알루미늄이 대표적인 치매 유도 환경 물질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했는데 당연히 뇌에도 아멜로베타가 늘어나는 뿐만 아니라 뇌혈관의 노화도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동시에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이제 다른 팩터를 바꿔서 하셔도 되고 또는 이번엔 그 거프렌 엑시스나 또는 코로이드 플렉서스 엑시스 기본적으로 삼중 구조인데 중간에 뇌혈관이 있고 반대편에 뇌조직 세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곧장 오히려 세 개 장기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두 개 장기만 혈관과 뇌조직만 있으면 뉴로베스큐러 유닛이 구성이 되니까 오히려 뭐 쉽게 구성해서 바로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그 스트로크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처음에 뇌혈관을 그 모듈을 만들 때 저희가 앵로 그룹이랑 저희가 같이 했는데 거기가 이 스트로크 대표적인 랩인데 이 스트로크 조건에 가해 놓으면은 BBB가 완전히 퍼미빌리티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무너지면 수많은 물질들이 블러드본 패소징이 당연히 들어갈 테니까 그 애프터 스트로크에 대한 연구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또 이제 공동 연구 확장하고 있는 거는 하트랑 같이 키워서 하트 오건 브레인 하트 엑시스를 좀 또 저희가 또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하트 스트로크가 나왔을 때 단순히 그런 저 하이폭시 컨디션뿐만 아니고 오건이니까 오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솔로 팩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결과 이제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금 그것도 현재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발표 준비가 안 됐고요. 네, 네 가능합니다. 제가 좀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굉장히 저는 사실 인비보 사람인데 기전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심플리파이 하셔서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원인도 뭐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에어 pollution 뭐 구강 유해물질도 하시고 또 뭐 지금 장기도 뭐 거트하고 헐트하고도 그런 것도 연결하시고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약간 그 툴을 한번 보여주셨었잖아요. 2013년인가 이렇게 개발하신 모델. 근데 그거가 유사한 구조인지 아니면 이런 좀 디지즈 모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모디파이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 시스템이 얼마나 크기고 또 우리가 조금씩 다른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좀.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저희의 이제 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희 저킥 중에 하나는 기존에 많은 그 연구자들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트랜스웰이 3차원 띡 조직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들이 많거든요. 반면 그 리미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미니어처라이즈 시키고 리미테이션을 좀 줄인 게 이제 이 버전의 큰데 키는 띡 조직을 하더라도 두 개의 체인버 간의 미디어가 교환이 잘 돼서 조직을 완전히 워시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디퓨전이 되는 장점이 있어서 장기 배양을 하더라도 세포가 잘 항상 프레시하게 미디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결과 오거노이드를 대처해서 장기 배양이나 분화 같은 게 가능한 거가 큰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특히 이제 뇌 같은 경우는 미세하교 세포가 굉장히 면역이 중요한데 미세하교 세포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얘네들의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헤테로해서 리전 스페시픽, 타임 스페시픽, 그다음에 서로 그 디지즈 관련해 팩터의 스페시픽 너무나도 이게 헤테로한데 저희는 저 리스크 팩터 디지즈 모델 하나에 대해서 어소시 리크루트 돼 있는 특정 디지즈 어소시에이티드 마이크로그래 퓨리티가 90% 이상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복잡한 스토리를 좀이라도 좀 쉽게 저희가 뭔가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장점이 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애돈에서 이 칩의 기술은 이제 말 그대로 다 엔지니어다 보니까 저희가 넣다 빼고 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기로 확장도 이제 가능한 그 장점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도 취하고 있고요. 그럼 요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겉이 전 되게 관심이 있는데 겉도 배리어가 있고 사실 블러드 배리어도 있고 배리어가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아까 보여주신 시스템에서 어디에 겉이 들어가고 어디에 그, BBB가 있고 막 그런 게 좀 되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일단 저희 모델은 일단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저 인비브 하시는 비에 보시면 굉장히 너무 심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되게 최소로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도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구성 요소로 보면 크게 세 개의 챔버로 3D 챔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는 챔버는 뇌 세포가 3차원으로 자라고 있는 챔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글리아 칩처럼 미디어가 큰 레저브들이 여러 개가 위에 배치하고 있는데 미디어가 여기를 완전히 디퓨전 싹 다 그 플러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안에 3차원 조직이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는 뇌혈관은 이렇게 이제 싱글 레이어로 이게 루먼 라이크하게만 구성을 했습니다. 혈관은 엔도셀리얼 셀로 이게 루먼 라이크하게 모노레이어로 형성이 됐고 3D 모노레이어고 겉부분은 현재 버전에서는 겉 에피텔리얼 모노레어만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다가 저희가 세포를 조금 더 넣고 있는데 엔도크라인이나 또는 여기 또 여러 가지 뉴런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좀 더 추가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계속 보강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워낙 이게 세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겉 에피만 하고 있고요. 조만간
여기 내에서도 좀 다중 겉 세포들이 들어가는 모델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사진에서는 여기 그 예를 들면 테트라 컬처 모델에서 지금 제일 바깥쪽 옐로우한 게 지금 겉셀이에요. 네, 밑에 형광으로 따르면 노란색이 겉 맞고요. 예, 그다음 예. 오른쪽 컴포컬에서는 파란 게 겉입니다. 아, 네. 네. 이게 실제 이 장비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아까 사이즈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마이크로글리아 칩 같은 경우는 가운데 챔버가直径이 3mm, 아, 두께가 100마이크로의 얇은 그 팬케이크 구조고요. 아, 그리고 혈관들은 대부분 저희가 미세혈관을 목표하기 지향하기 때문에 100마이크로에서 한 100에서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럼 실제 크기가 한 뭐 0. 바깥으로 볼 때 0.5cm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손톱 정도면은 칩 하나가 나옵니다. 아,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좀 약학을 전공하고 있고, 아까 되게 좋은 회사들의 효능도 이렇게 인비트로 시스템으로 봐주고, MOU도 하시고 되게 활약이 많으시던데, 이게 예를 들면 약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이게 공식적인 유효성으로 이렇게 억셉트가 되는 그런 데이터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그 MOA 하는 하나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제 기전 연구로 추가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개발 단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데, 네, 저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만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리바이오에서는 글로벌 임상 3단계인 약물을 임상 아, 테스트하고 있다가 저희랑 이제 MOU 맺은 뒤에 오히려 백으로 왔어요. 다시 아, 리밸리데이션 해달라고. 네. 와가지고 저희가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서는 그냥 통으로 이제 홀 바디에서 뭐 효과가 있다는 건 보이는데, 저희는 세포 모델들을 이제 다양한 세포 모델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뭐 때문에 된다는 그런 기전 연구를 해가지고 딱 이번 이제 집어서 해주셨군요. 네네, 하나하나 다, 왜냐면 다 저희는 분해가 되니까.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좋습니다로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번에 또 페이퍼를 또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쪽에서 했던 결과로 임상 3단계 있는 약도 리밸리데이션 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음, 그리고 그 하는 와중에 또 상용화돼 있는 약들도 저희가 컨트롤을 많이 써봤는데, 뭐 네. 압둘레남이라든가 또 저기 뭐 바이오젠에서 나온 약들도 저희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저희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전들이 있구나는 걸 저희 플랫폼에서도 리밸리데이션 하고, 그걸 컨트롤로 이제 비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CRO 서비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행히 좀 감사합니다. 릴라이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는데 혹시 채팅창에 질문 남아 있는 분, 여기 질문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이런 칩에서 이펙티브 도우즈는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음. 어, 랑 클리니컬 드럭 도우즈가 이제 언더 에스티메이트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외국인 분이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영어로 답변 드리면 우리말로 하셔도 됩니다. 예, 아, 예, 예, 예. 다 네, 알아듣습니다. 예. 네. 일단 저희는 인비보던 클리니컬하던 그 조건에 또 한 1000배 다일루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약물이라는 게 그 매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매스 가지고 동물 같은 경우는 결정하시는데, 저희는 그 세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보통 1000배에서 다일루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0배에서 하거나 만약 아니면은 그리고 하고 그다음 그 안에서 이제 농도 구배를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너무 어퍼 리밋은 톡시시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세팅하고, 그다음에 로우 리밋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찾을 때까지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이게 넓게 잡아서 거기 안에서 옵티마이즈를 보통 도시 조건을 한 보통 5개씩 잡거든요. 그러면 대충 몇 번, 한두 번 돌리다 보면은 효과 있는 구간이 피크 액티비티가 보통 잡히게 됩니다.
잡히면 이제 거기다 좀 최적화해서 좀 더 이제 벨쉐입을 하려고 저 프로파일을 한번 더 돌리죠. 그래서 일반 기본적으로 일단 1000배 다일루션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약 도수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뭐 말을 만드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알루미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사실 잘 이렇게 에스터블리시 된 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 그런 것이 만약에 이펙트가 되려면 엄청난 도수를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알루미늄이 아니라 그런 쇠를 갖다 부어도 그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병원체 모델 같은 거 만드실 때 칠 때는 물론 그 심플함에 보일 때까지 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음, 얼마나 리얼리스틱한지 제가 좀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리스크 팩터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넣으면 효과는 나오니까 모든 약처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조건은 이제 최대한 저희들 문헌 조사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BBB 안쪽에서 트리트할 때는 뭐 인비보나 또는 실제로 그 공기 중에서 존재하는 그런 농도 조건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BB를 통과한 양을 측정을 한번 더 하고, 그럼 몇 프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뇌 조직에다가 트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문헌 조사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실험을 통해서 컨펌한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비록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리프로스빌리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도 앞서 보였던 것처럼 실제로 물 안에 존재하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에서 시작을 해서 농도에서 시작을 해서 또 혈관 투과도를 봐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온 게 다 브레인에 있지 않고요. 또 브레인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남고 다 웬만하면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번에 이제 그 문헌에 그 레디오 액티비티를 여기 붙여가지고 동물 모델에서 밸리데이션 돼 있는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스타팅 포인트를 일단 잡긴 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저기 좋은 질문들도 많이 나왔고 또 뭐 내용도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컬래버레이션 하시거나 또 이제 회사도 만드셨다니까 그 부분도 더 관심 가져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들 많으시겠지만 이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더 찍고 마치겠습니다. 음. 자,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하나, 둘, 셋, 스마일. 네네. 혹시 더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한 몇 분 남아주시고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한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짬을 이용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음, 실제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멀티 장기를 구현하고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자, 뭐 갈 때까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음,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또 인비보는 인비보 나름의 그 실제 뭐 궁극에 그 벌어지는 현상일 테니까 실제 일을 하시면서 느끼는 그 어려운 점, 한계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점들이 이 분야에서 극복이 되어야지 더 이 분야가 더 의미 있게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게 모델 단계에서의 에서 가장 큰 에러나 질문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현상이 과연 몸에서 일어날지 의미가 또는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그거에 대한 앤서를 제가 이제 연구원들한테 가장 많이 아주 까다롭게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엔지니어는 뭐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는 아니라 상당 부분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희가 몬스터를 만들고 그게 우리라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컨비네이션에서 하이포시스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리터러처를 많이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페이퍼로도 나와야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아주 막 따끈따끈한 실제로 언퍼블리시드지만 실제로 클리니컬한 observation이 있거나 그런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저희가 모델 만드는데 방향 잡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바로 그 모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엔지니어로서 이거를 최대한 키 스페츠는 남겨놓고 간단하게 하자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 빌딩 저희가 이제 빌더인데 해당되는 모듈들이 있어야 되는데 스트럭처는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세포는 이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세포를 간단하게 하지만 정말 에센셜한 세포는 있어야 되는데 그 세포가 이제 누군가 이걸 또 개발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피지올로지가 항상 이제 어택을 받거든요. 그게 너무 셀라인인데 그걸로 되겠냐? 아이피스로 만들어라. 뭐 리뷰어들은 쉽게 커멘트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이제 되게 헉헉하거든요. 왜냐하면 세포 개발을 하면 또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런 건 이제 공동 연구로 많이 하는데 근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에 오니까 그런 셀 소싱할 일단 풀이 작다 보니까 연구자들 좋은 연구자들 많으시지만 일단 넘버로서 적기 때문에 아웃 넘버이기 때문에 언더 넘버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해외에 있더라도 또 이게 또 쉬핑하고 하는 와중에 또 세포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뭔가 이거 좋은 모델로 만들고 싶은 좋은 컴포넌트로 정말 이제 고급 럭셔리를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현지 조달 가능한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고급 모델을 못 만든다는 게 조금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적으로서 이제 좋은 페이퍼 나오신 분은 얼른 찾아가가지고 세포 주세요 하고 이제 공동 연구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크게 뭐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조 많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도 앵로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하세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앵로를. 아, 전 실은 제가 BBB를 전 세계 3D BBB 원칩을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중점은 안 하고 있는 게 그 뒤로 또 혈관 잘하신 분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아, 제가 컴피티션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로저 캠이나 인버나 또 전일희 교수님들이 막 나오는데 다 할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혈관 모델은 더 퍼더 디벨롭먼트는 못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저희 이 플랫폼의 컴포넌트로만 저희가 이제 계속 명맥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보다 다른 혈관들, 다른 이런 배리어 모델들을 하는데 좀 더 중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아직 미처 안 만드신 부분이 있으면 또 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인터페이싱들을 보고하는 쪽으로 대신 초점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오래전 필요하시면 일인데 연락 제가 드릴게요. 예, 뭐 네, 제가 혹시 오래전 누구지? 일인데 2013, 14년에 제가 앵로랩에 비지팅 스칼라 갔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을 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 박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서지혜 박사님. 서지혜 박사님이랑. 네, 근데 그때도 그 칩을 갖고 오셔서 그 인큐베이터 넣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저는 이제 옆에서 아, 옵저버였고서 기억 안 나실 텐데 그러겠네요. 저번에 학회에서 뵙고 네. 그 조 교수님 같았었는데 네, 뭐 아까 바쁘게 왔다 갔다 말씀하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네네 맞으세요. 그런데 아까 앵로 얘기하셔가지고 그 어, 교수님 맞구나. 예, 예, 네, 네. 그때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왜 근데 저는 기억 못 할까요? 아, 교수님도 지금 기억나는 얼굴, 저 기억나세요? 네, 지금 아, 제가 지금 그때 제가 얼굴 음. 보일 수 상태가 아니라서. 예, 네, 아까 뵙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근데 이제 닉네임이 너무 멋있으세요. 단장 황제. 아, 이게 아, 저기 정영 교사 단장이라 가지고 어, 제가 그런 레벨로는 아니라서 제가 어, 승격시켰습니다. 어. 단장 단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네가 단장이면 나는 단장 황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재밌으신 분인데. 어. 네. 네. 아유, 저기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또 뭐 새롭게 배운 부분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이런 그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에, 지만 이런 게 더 활발해지면은 되게 또 계속해서 진짜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또 아주 좋은 강의해 주셔서
이미 마쳤지만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초대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